안녕하세요, 해준TV입니다. 제가 어제 1월 24일 수요일에 이제 숭실대학교 현장 간담회 함께하는 대학생의 미래에 갔다 왔는데요. 어떻게 갔다 올 수 있었냐면 제가 그냥 숭실대학교 재학생이라서 지금 현재 4학년 학생인데 운 좋게 마침 저희 학교로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이제 현장 간담회에 오신다 이런 소식을 듣고 재빠르게 이제 응모를 해서 50명 안에 들어가서 현장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님도 실제로 뵙고 악수도 나누고 대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질문도 하나하나 받아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까지 한 명도 놓치지 않고 해주시는 그런 어떤 현장 간담회가 이루어졌는데, 그거에 관해서 오늘은 좀 좀 후기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제가 한동훈 위원장님께 질문 드렸던 부분을 또 현장 영상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어제 굉장한 일들이 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님뿐만 아니고 또 이제 거의 보수 유튜버, 지금 거의 30만 구독자가 있으신 종이 TV님을 우연찮게 만나서 그분 방송에도 제가 인터뷰를 짧게 했거든요. 출연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고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현장 간담회에서 한동훈 위원장님께 질문 드렸던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먼저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지금 벤처중소기업학과 재학 중인 이혜준 학생이라고 합니다. 우선 한동훈 위원장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이민청 설립과 관련해서 저출산 문제에 관련된 건데, 우선 저는 저출산 문제의 단기적인 해결법은 이민청 설립밖에 없다는 것을 동의하고 서둘러야 한다며 이제 국제 결혼을 좀 장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북핵 위험과 높은 세율, 치솟는 사교육비 등이 이주 매력을 떨어뜨린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필요한 외국인만 정교히 받겠다는 말씀도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갈등까지 고려하셔서 이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에 이민을 오려는 사람이 많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은 2022년 전체 혼인이 19만 2천 건으로 0.4%가 감소하는 반면에 이제 단문화 혼인 건수는 전체 혼인 건수 중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9.1%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청 설립도 이민청 설립이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실행 계획과 시기,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국제결혼 조건 완화나 장려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님께 좀 의견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이건 제가 전직 법무장관으로서 말씀드리면 출입국 이민관리청입니다. 제가 하려던 것은 이민청, 그러니까 이민을 막 받겠다는 것보다는 이민이라든가 외국인 없이 나라가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인 건 분명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2040년까지 굳이 가지 않아도 그렇게 되거든요. 지금 0.72, 0.69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건 사실 10년 뒤엔 나라가 소멸될 문제가 올 겁니다.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숫자는 산수만 해보면 바꿀 수 없는 미래입니다. 그럼 결국은 외국인들을 상당히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지방 같은 데 가보면 조선소에는 아무도 가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한 건 이거예요. 그럼 막 받아들일 거냐? 유럽이 했던 것처럼. 저는 그게 답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분들, 우리에게 잘 적응할 수 있는, 정확하게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분들만 모셔서 그분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들여서 계속 대한민국 국민으로 적응해서 그러니까 자기 문화를 유지하면서 계속 개토를 만드는 식의 유럽식이 아니고 우리의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이민 정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런 차원에서 출입국과 이민을 같이 관리하자는 취지였고요. 제가 법무장관 하면서 이민 정책에 관해서 얘기할 때 꼭 그 뒤에 같이 하던 것이 역시 불법 체류 단속이었습니다. 체류 질서를 확실하게 잡는 전제. 그러니까 우리의 규칙을 따르는 사람들에서는 예측 가능성을 주면서 혜택을 주지만 그러지 않는 분들에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이런 구도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출입국 이민관리청은 그 자체가 뭘 많이 받겠다는 어떤 함의를 담고 있지는 않아요.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답을 낼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죠. 외국인 정책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외국인 정책을 성공했다고 말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만 우리는 외국인 정책을 지금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를 먼저 선결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외국인 정책을 안 하고 갈 수 있느냐? 정말 안 하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는 나라가 지속되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문제는 지났고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제가 생각했던 거는 상당히 기관에서 국가에서 그립을 잡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유럽은 여기 한 나라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조금 다른 상황이 되면 다른 넘어가고 이어지잖아요. 미국은 국토가 크고요. 우리나라는 일종의 섬입니다. 일단
어떻게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을 이분들을 내보낼 방법이 굉장히 어려워요. 불체가 아닌 한. 그리고 우리나라는 클래스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국제적인 인권의 그 인권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어긋나는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모실 때 정확한 어떤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문제의 전제는 이거예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이 오고 싶어 할 만큼 매력적인 나라냐가 핵심입니다. 그게 아니면 이거는 진짜 뭐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니들끼리 장난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발전하고 있고 생각보다 우리나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호감도가 높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인력들이, 고급 인력들도 저희가 비자에 관한 어떤 그 예측 가능성을 해주면 충분히 올 만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과연 이렇게 우리나라가 매력 있는 나라가 되는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지만 그 전제를 계속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전제라면 저는 통제되는 이민 정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아시아권에서는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문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중국, 일본, 대만 이런 곳이 한 7, 8년 전 구간으로 보면 대부분 이민 전담 부서를 설치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계산을 해보면 이게 막을 방법이 없고, 그렇다면 우수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정착시키자라는 정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했던 출입국 그 이민 정책이라는 것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그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하자는 취지입니다. 우리가 늦게 출발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실패 사례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또 저희로서 당론으로 아직 정해지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제가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뭐 이런 질문을 드렸고 뭐 굉장히 좀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뭐 제가 이제 감히 지적은 아니고 그냥 제 의견을 좀 드렸던 건데, 이제 한국이 오고 싶은 나라로서의 매력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근데 되게 바쁘신 분인데 제가 좀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되게 또 제가 반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사실은 원래 시간이 3시까지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 대학생들한테 질문을 받고 토론을 하는 그 자유토론 시간이 3시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님께서는 거의 4시까지 아예 자유토론이면 끝까지 들어야죠 하면서 이제 질문이 계속 안 나올 때까지, 한 명도 안 나올 때까지 손드는 학생분들의 모든 질문을 다 답변을 해주셨고 경청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되게 너무나 진짜 좀 감동을 받은 게, 어떤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고 이런 자리에 정말 경청하러 왔구나. 그리고 이제 그런 자리에 와서 이야기를 듣는 이유도 공약들을 지금 안전하게 뭐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은 일단 얘기를 듣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반영을 하고 생각을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도 듣고 되게 청년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 이런 게 좀 되게 와닿았습니다. 사회자분은 이제 계속 3시라서 이제 거의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한 분만 더 받겠다, 두 분만 더 받겠다, 질문을 받는 인원을 정해놨는데,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괜찮다, 시간 뭐 없는 거 아니지 않냐, 그냥 계속 듣겠다, 자유토론이면 계속 들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셔가지고 덕분에 정말 누구 하나 아쉬움 없이 한동훈 위원장님께 다 질문을 할 수 있는 되게 공개적이고 오픈된 자리에서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전 다시 한번 좀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어떤 인간성에 좀 반하게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저 셀카도 좀 찍었는데 되게 한 분 한 분 다 찍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런 것도 너무 감사했고, 보시면은 한동훈 위원장님과 좀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 커뮤니티에도 올렸는데, 뭐 이거는 자랑이 맞고요. 그리고 이제 그 종이TV님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우선 이제 앞에 현장에 나와 있는데 되게 유튜버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제가 처음부터 무슨 막 모기짓을 하려고 간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먼저 이렇게 유튜버 분이 제가 재학생처럼 있으니까 말을 거시더라고요. 종이TV님 말고 다른 분께서 이제 말을 거셨는데,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행사가 어떤 의미로 이루어지는지, 그다음에 저는 이제 재학생 신분으로 그 50명 안에 추첨이 돼서 현장 간담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 기회가 되면은 한동훈 위원장님께 질문도 드리고 사진도 찍고 그런 좀 실물도 뵙고 그런 경험을 쌓고 싶다, 그런 경험을 하고 오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가 이제 그 종이TV님이 오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분을 알고 있었긴 했어요. 원래 유명하신 분이니까, 보수 유튜브에서. 근데 저는 뭐 제가 먼저 가가지고 저 유튜브 하는데 한번 홍보해 주세요라고 말한 적은 전혀 없고요. 그냥 이제 이렇게
그 다른 유튜버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들어가다가 이제 종이 TV님이 저한테도 재학생이시냐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 관련해서 재학생의 신분으로서 인터뷰를 짧게 했고 그러다가 이제 저도 그냥 저도 이제 보수 쪽이고 유튜브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짧게 드렸는데 현장 간담회 입장하기 전에 짧게 그냥 제 유튜브 한번 홍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너무 감사했는데 그래 끝나고도 인터뷰 짧게 더 가능하냐 해가지고 너무 가능하다고 해서 이제 현장 간담회가 모두 종료가 되고 나서 저희 이제 종이 TV님이 이제 그 백브리핑 기다리고 계시길래 그거 끝나고 이제 저도 기다리다가 한동훈 위원장님이 이제 차 타고 가시고 그 이후에 종이 TV님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좋은 기회였고 언제 제가 이렇게 유명한 유튜브에 그 출연하게 될 줄 몰랐는데 그래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너무 영광이었고 또 많은 분들도 응원의 메시지 주시고 또 종이 TV님이 열심히 한 2번 정도나 홍보를 해주시는 덕분에 구독자도 지금 거의 많이 늘었는데 몇백 명 가량, 200~300명 가량 늘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은 뭐 전혀 짜고 친 거나 뭐 섭외된 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그냥 진짜 우연의 일치였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혀 저는 종이 TV님과 어떤 사적인 인연은 전혀 없었고요. 그 자리에서 처음 뵙고 저는 종이 TV님을 원래 알고 있었지만 유튜브에서 몇 번 봐가지고 종이 TV님은 저를 아예 모르는 상태셨고 그냥 재학생이라고 생각하셔서 인터뷰를 한 건데 마침 제가 그 자리에서 우연찮게 그냥 이제 정치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냥 저도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꺼냈는데 흔쾌히 인터뷰를 부탁을 해주셨고 저는 흔쾌히 응했고 그다음에 또 제 유튜브 채널 홍보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자리가 아니었나. 그리고 이제 뭐 저 정신이 좀 없어가지고 되게 많은 분들을 뵀는데 한동훈 팬클럽 분들이 이런 것도 나눠주셨어요. 이렇게 잘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어제 종이TV 숭실대 라이브 보시면은 마지막 부분에 제가 짧게 인터뷰한 부분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종이TV 유튜브 가셔서 마지막 부분 보고 오시면 제가 그냥 좀 뭐 짧게 그냥 제 소신 얘기하고 그냥 인터뷰한 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러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너무 좋은 자리였고 또 이제 또 보수 유튜브 분을 또 실제로 보니까 되게 어떤 동질감도 생기고 유대감도 생기고 신기했습니다. 또 선배님이시니까 저보다 훨씬 유튜브를 오래 하셨고 유명하시니까 되게 그런 부분에서 리스펙도 많이 생겼습니다. 어제 실제로 뵈니까 굉장히 이제 정신도 너무 없고 기자도 너무 많으니까 그 현장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되게 힘들겠더라고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닌데 진짜 열정이 넘치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제 되게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고 일단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답변해주신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저도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너무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그리고 종이TV님께 인터뷰 요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질문 흔쾌히 받아주셨던 한동훈 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평범한 지금 대학교 4학년이고 유튜브를 작게 운영하고 있지만은 더욱더 성장해 나가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 해준TV였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